자, 갑시다. 자, 일단 0분의 0골 문제는 레벨 1 미안해 패스할게요. 레벨 2 하나만 해볼게요. 저기 45번으로 가봅시다. 오! 45번으로 가봅시다. 45번. 어려워서 보자라는 건 아니고요. 문제가 좀 특이해서 잠깐 한번 봐보자고 꺼낸 거예요. 나 왜 45라 그랬지? 42 미안해. 42번 미안해. 42번. 미안. 왜 45라 그랬을까? 미안. 어려운 건 아니에요. 미안. 오케이. 스리슬쩍 왔어. 그치? 왜냐면은 EFX랑 GX가 둘이 더해서 1의 함수에 가깝다라는 거는 걔가 EFX랑 GX가 한없이 EFX랑 마이너스 GX가 한없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게 플러스라 지금 그렇게 나가는데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G가 무한대로 가는데 EF도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 차이가 1밖에 없으니까 무한대들 입장에서 1 차이 나는 거는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그때 EF랑 G가 똑같은 걸로 볼 수 있는데 얘는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더한 거예요. 그렇지? EF 빼기 마이너스 GX. 그럼 EFX랑 마이너스 GX가 1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치. 뭐냐면은 실제로 EFX가 마이너스 GX랑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치. 한없이 같은 거예요. X가 무한대로, X가 2로 가는 경우에만 해. 비슷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얘는 무한대라서. 무한대면은 어차피 수렴값이 없어서 딱 마이너스 2배다 이렇게 쓰기에도 좀 애매해요. 근데 결국 얘를 hx를 치워내놓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치, h가 사실 쩔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EF가 마이너스 g랑 똑같은 걸로 결론이 나게 돼요. 1이 무의미해지는 맞아. 그치, 안 되지. 서술만 이렇게. 오케이. 자, 42번을 보자고 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뭔가 조금 특이하죠? 조금 특이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A가 1보다 커요.
잠깐만 절대값이네. 내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져야 되겠네. 아우 근데 일로 극한이에요. 당연히 리미트 x가 우극한 정확한 일단 생각해 줘야 될 텐데 얘는 확실하게 좀 이해하기가 편해요. 좌악한 같은 경우에 왜냐면은 x는 1보다 작죠. a는 1보다 크잖아요. 그럼 1보다 작은 거에서 1보다 큰 걸 뺐으니까 내부가 당연히 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x예요. 플러스 a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될 거라서 얘는 지워놓고 나면은 분명히 마이너스 1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답을 구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미 좌악한이 마이너스 1이면 우극한도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계산하는 것 같은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다르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것도 검토할 수 있는 상태가 돼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x가 1에 한 점씩 갈까요? 우극하네요. 그럼 잠깐만. x도 1보다 큰데 a도 1보다 커요. 자, 다시 한번. a가 1보다 큰 상태입니다. 리미트 x가 1보다 큰 상태라면 이 조건이라면 x-a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가 맞으면 동그라미, 틀면 x.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우. 따라란. 고민 중. 응? 혹시 우리는? 오케이. 확률은 50%. A가 1보다 커요. 그 다음에 x가 1 플러스인 그 극한 안에서만 놓고 본다면 x-1은 양수냐 음수냐? 오케이. 오케이. 뾰로롱. 패스. 오케이. 오케이. 우리 아까 했지? 오케이. 와! 또 많이 몰폈는데? 1대7. 자, x가 맞아요. 그쵸? x가 맞습니다. 자, 이게 왜 x냐면은, 물론 이게 x인지 온지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얘는 확실히 음수예요. 확실히 음수예요. 왜 확실히 음수냐? A는 1보다 크죠? 그럼 A는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여기서 A 값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긴 하겠지만, A는 1보다 큰 상수예요. 변수는 아니에요. 그죠? 변수가 아닙니다. 지금 리미트 상에서 변수는 x만 변수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1보다 큰 정해져 있는 어떤 값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정해진 값이 1보다 큰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x는 변수예요. 얘는 안 정해져 있어요. 1에 한없이 가까운 것 뿐이에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x 값이 1인 경우가 여기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A는 이 오른쪽에 있는 값 중에 뭐가 될지 알 수 없어요. 그쵸? 자, 근데 A는 반드시 특정돼 있습니다. 아무리 작게 잡아도 A는 특정돼 있어요. 얘는 영원히 1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는 수건 걔보다 작은 1보다 큰 수는 영원히 나와요. 괜찮아요? 영원히 나옵니다.
영혼이 작아진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영혼이 작아진다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얘는 원래 리미트라는 게 x가 1 플러스라고 하는 게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1에 한없이 가까운 거예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x는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얘는 특정되어 있는 애기는 해요. 그게 현대미적분학에서의 극한 해석입니다. 조금 다르기는 해요. 자, 그래서 얘는 1보다 큰 어떤 건데 그게 1보다 큰 한없이 가까운 어떤 값. 근데 그걸 지정 못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얘는 지정이 돼 있어요. 한마디로 x는 a보다 무조건 왼쪽에 있을 거라는 거야. 괜찮아요? 왜? a가 특정되는 순간 무조건 x는 걔보다 왼쪽에 있어요. 무조건. 오케이? 그래서 x에서 a를 빼면 100% 음수입니다. 100% 음수. 요거 설명하려고 이거 잠깐 보자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절대값 내부가 무조건 음수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 똑같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됩니다. 절대 내부가 양수가 안 나와요. 오케이? 결론만 얘기하면은 x가 1에 한없이 가깝다? 우칸이든 좌우칸이든 얘는 무조건 음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우칸이든 좌우칸이든. 자, 그러면은 46번 한번 해볼게요. 어려운 건 아닌데 얘도 그 내신에서 종종 나오기 때문에 한 번만 풀어봅시다. 엄청 빠르다. 따봉. 오케이. 자, 이거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이게 다함수 gx가 지금 얘가 존재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일단 꼴부터 한번 볼게요. 분모는 0으로 갑니다.
분자도 당연히 0으로 가야만 그나마 수렴의 여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뭘 할 수 있어요? 그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g의 값은 2로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다음 함수죠. 다음 함수는 전부 미분 가능 함수입니다. 실수 전체 미분 가능 함수. 미분 가능 함수는 실수 전체 연속입니다. 당연히 극한값과 함수값 다 똑같아요. 당연히 극한도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G1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내가 연속이 아직 잘 안 된다. 그럼 그냥 요것만 알고 있어도 돼요. 어차피 이 문제는 요것만 있어도 충분하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G1이 지금 2인 걸 알았네. 그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지? F1 플러스 0은 0 곱하기 2. 벌써 F1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이거 때문에 F1이 0이구나. 꼭 이걸 몰라도 상관은 없네요. 에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너무 당연하잖아. x-1 인수 있고요. x-1 인수 있으니까. 그쵸? 얘를 우변으로 넘겨놓으면은 fx는 x-를 묶었을 때 gx 빼기 1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x-1 인수 있으니까 1 집어넣으면 반드시 빡 나올 수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얘도 한번 볼게요. x가 1로 갑니다. 분모는 0으로 가요. 분자 0으로 가겠죠. 안 그러면 문제가 성립을 안 할 테니까, 수렴을 안 할 테니까. 자, 그러면 꼴부터 보겠다고 해서 f에다가 집어넣어봤어요. 0으로 갑니다. g에다가 집어넣어봤어요. 2로 가네요. 뭐야? 그럼 얘는 0 문제가 생기는 x-1 0 문제가 생기는 fx 얘만 처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그대로 수렴하잖아요. 이거 그냥 2분의 2니까 얘 1로 가겠지 뭐. 그렇죠? 불필요한 건 나중에 계산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얘만 정리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다시 한번. 대수함수에서 x에다가 1 집어넣어서 0 나왔다. 반드시 인수가 존재를 할 테고 지금 아까 fx 인수 나왔네. 그렇죠? 그래서 얘는 갖다가 써주면 x-1에 gx-1이구나. 그렇죠? 자, 이거 갖다가 써준다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된 거 약분 처리해놓으면 나머지 그대로 집어넣어도 다 끝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G1은 2 빼기 1이니까 1 2분의 2 그래서 답은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왜 자꾸 꼴부터 봐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꼴만 딱 봐도 이미 거의 다 끝나고요. 결국 남는 건 부정형밖에 없어요. 근데 부정형이 무슨 꼴인지 딱 보이는 순간 어때요? 풀이 방법이 그냥 다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0분의 0꼴. 그냥 1분의 찾아서 약분하면 돼요. 그렇죠? 식이 안 나와 있으면 미지수로 가정해서 일반형으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얘는 뭐 이미 fx에 관련된 식이 다 나왔으니까 그죠? 인수 딱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들어가주면 끝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점짜리니까 뭐 그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미안해, 넘어갈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요거 하나만 잠깐 얘기해 볼게요. 자, 50번 같은 경우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4x 빼기 x예요. 그죠? 실제 문제는 99%가 켤레를 취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얘의 원천 문제풀이 방법은 뭐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뚜껑 따야지. 그쵸? 켤레로 뚜껑 따야지.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4x 빼기 x제곱 분모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x가 되니까 얘는 지어놓고 본다면 다시 무한대 보냈을 때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분의 무한대 그래서 꼴 자체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네요. 제일 큰 걸로 나눠주면 될 텐데 제일 큰 게 뭐예요? x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주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이거 루트 내부는 뭐예요? x 제곱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얘는 x가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루트로 들어갈 거니까. 괜찮죠?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1 플러스 x분의 4 플러스 1 분의 4. 그래서 다 따로 계산 가능하니까 1 플러스 0 플러스 1분의 4. 그렇죠?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1분의 4. 2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요거를 서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객관식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또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차피 x제곱 플러스 4x는 x가 무한대인 경우에는 이거랑 차이가 있어요? 얘는 플러스 4가 있으나 마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뒤에다가 플러스 4를 넣어볼게요. 왜? 어차피 그래도 극한 차이 없으니까. 무시할 거니까.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의 통째로 제곱이네요. 그쵸? 그래서 제곱의 루트라서 이거 사실상 그냥 얘랑 똑같은 거네. 그쵸? 당연히 이겠거나 이 생각해도 됩니다. 그죠?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그럼 x제곱 입장에서는 4x도 무시할 수 있잖아. 그럼 얘도 막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 6x라고 하면 x 플러스 3인데 그럼 3 아니야? 안 되죠. 왜? x제곱은 얘보다 엄청 큰 건 맞는데 얘를 무시하면 안 돼요. 왜? 얘가 결국 얘랑 지워지면서 얘가 수렴하게 하는 근간이 내가 돼요. 그쵸? 호랑이 없는 산에 여우가 왕이 되죠. 그죠? 얘는 무시하면 안 되는 애입니다. 얘는 얘 때문에 무시해도 돼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4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건 좀 오버하기는 하지만 루트 2x제곱 플러스 12x 빼기 루트 2x. 몰라.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좀 이상한데? 그냥 이런 거 그냥 3루트 2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죠? 오케이. 3루트 2.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냥 켤레해요. 그죠? 모르겠으면 켤레하는 게 맞아요. 근데 보이면 그냥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 왜 그렇게 들어갔죠? 얘는 2로 묶어보면 x제곱 플러스 6x인데 완전 제곱식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사실 플러스 9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사실 별 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째로 놓고 본다면 루트 2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3의 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루트 2의 x 플러스 3이니까 결국 얘 둘이 지워버리면 그냥 3루트 2라고 생각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3차도 되나요? 미안, 3차는 그냥 켤레 쉬워요. 그냥 2차만 이렇게 해요. 2차만. 그러면 2차밖에 안 되면은 어차피 그냥 켤레도 빨리 끝나잖아요. 미지수 엄청 나오면 되게 헷갈려요. 미지수 엄청 나오면은. 자, 예를 들어서 퀴즈 같은 걸 하나 좀 잠깐 내볼게요. 뭐가 있을까? 퀴즈. 요 시간이 좀 아까울 수는 있긴 했는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4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2 라고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ax 플러스 b. 자, 요게 3으로 나왔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얼마일까요? 자, 간단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의외로 시간이 좀 잡아먹어요. 근데 정말 만약에 꿰고 있다.
그쵸? 이 문제가 딱 등장한 지 10초 만에 답이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연습할 필요는 없고요. 보이는 대로 켤레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켤레로 해도. 이게 틀린 건 아니니까. 오케이. 왜 이게 벌써 답을 다들 다 나왔냐? 응? 그게 왜 거기 들어가 있지? 빼요. 와, 잠깐만. 그런 오류가 아직도 있어? 잠깐. 미안해. 나 이거 사진 좀 찍을게요. 고마워요. 자,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를 고지고대로 원칙대로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원칙대로. 자, 원래 풀어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일 먼저 꼴부터 봐야 돼요. 꼴부터 봐야 됩니다. x가 무한대로 가요. 얘는 무한대로 가겠네요. 자, 그럼 얘도 a 곱하기 무한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a는 양수여야 돼요? 음수여야 돼요? 그죠? 음수죠? 왜? a 값이 양수가 돼버리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얘는 아예 수렴할 리가 없어요. a는 일단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여야지만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수렴을 아예 안 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켤레를 칠해봅시다. 자, 그럼 얘는 4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2에다가 켤레 들어갔으니까 일단 다 써볼게요. 그러면은 8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빼기 a제곱 x제곱 2abx b제곱 여기 현재 3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분모는 뭐라 그래야 될까? a가 음수잖아요. 얘는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요. 그죠? a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라서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한마디로 얘는 켤레 씌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수는 최고차가 1차예요. 여기 2차 나오면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자, 다시 한번 4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2 빼기 ax 플러스 b. 자, 그럼 얘는 4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 마이너스 2abx 그 다음에 2 빼기 b제곱 여기 현재 3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라 요 값이 0이 아니면 일단 수렴할 리가 없다라는 거야. 분모는 최고차가 1차이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러면 얘는 0 나와야 되는데 그럼 a제곱이 4, a는 뿔마 2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플러스 2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애초에 플러스 2였으면은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라서 발산했을 테니까 a는 마이너스 2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1차분의 1차네. 그렇죠? 어차피 저리들은 무시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얘는 뭐냐? 2가 계수가 되겠죠. 2가 계수. 그렇죠? 1차분의 1차니까 원래는 분모 혼자 x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죠? 나눠줘야 되는데 그냥 본론만 얘기할게요. 자, 얘 때문에 2가 되고요. 얘 때문에 마이너스 a가 될 거예요. 8 마이너스 2ab예요. 그렇죠? 8 마이너스 2ab. 자, 요 극한이 결국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3 나와야 되겠네요. 근데 지금 a는 아까 마이너스 2라고 그랬으니까 4분의 8 플러스 4b. 그래서 얘는
2 플러스 b가 3이니까 b가 1일 수밖에 없겠네요. 아, 그래서 b가 1이 맞나? b가 1이 맞나? 아, 맞네. 그쵸?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1이니까 답은 5가 될 거야. 그쵸?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엄밀하게 풀지 않고 빨리 본다.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4로 묶어준다면 x제곱 플러스 2x예요. 그러니까 2를 주나마나 상관이 없다라는 거. 이거 그냥 플러스 4로 보겠다 라고 한다면 얘는 2x 플러스 2랑 사실 동급인 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x여야 되고요. 플러스 1이어야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1이어야 발산의 소지가 있는 거 지워지고 2 플러스 1이니까 3으로 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시간 세이브 용도로 좀 쓸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최근에 나온 기출 중에서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조건 하나가 굉장히 빨리 해결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글쎄 우리 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다 알고 있는 걸 권장을 하기는 합니다. 어차피 최고 난이도 수준 고3 올라간다 그러면은 보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사실 다른 것도 퀴즈로 좀 낼까 했는데 다음 시간에 테스트로 넣을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은 여기까지 얘기한 걸로 하고요. 0 곱하기 무한대도 넘어갈게요. 0 곱하기 무한대도 이것도 그냥 나중에 숙제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극한의 대소관계에 관련된 걸 얘기할 건데 그냥 딱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fx가 있어요. gx가 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성립한다면 이게 성립하냐라는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fx보다 더 크면 극한값도 무조건 fx가 gx보다 작냐라는 건데 이제 이게 틀렸죠? 그렇죠? 뭐 있네? 괜찮지? 틀렸어? 아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왠지 한 번만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fx가 있는데 fx가 더 작은 걸로 써야 되겠네.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x분의 x 마이너스. 그렇죠? 그래서 1 빼기 x분의 1이라고 합시다. 지금 이거 x가 양수인 구간만으로 일단 잡아볼게요. 양수인 구간만. 자, 그 다음에 gx는 이렇게 생긴 거라고 한번 할게요. 얘는 무조건 양수 1보다 크고요. 얘는 무조건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간다면 1에 가깝고 1에 가깝고 얘가 지금 현재 점근선이구나. 그쵸? 한없이 영원히 가까워집니다. 그럼 당연히 gx가 fx보다 항상 큰 건 맞아요. 그치만 x가 무한대로 간다면 fx 값이 지금 얼마예요? 1이죠. 그쵸? 왜? 얘는 지금 1보다 한없이 가깝게 좀 작기는 하겠지만 얘는 극한이기 때문에 수렴하면은 그냥 수렴값으로 봐버린다라는 게 문제예요. 1이 아닌데도 1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영원히 1로 가는구나. 얘는 원칙상 1보다 조금 크지만 1로 봐버린다라는 거예요. 그쵸? 1이 아닌데도 1로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1이 1보다 크다.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등호를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등호를 넣어준다. 왜? 오류 방지용. 딱 거기까지예요. 아니 그러면 애초에 얘를 그 수렴값으로 안 봐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안 생겨요. 근데 안 생기지만 마치 딱 그런 거잖아요. 구데기 무서워서 장안 담그는 느낌? 그쵸? 담그면 그냥 걷어내면 되는 거고 일단 가야지. 그쵸?
얘로 이제 수렴값으로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미분이 시작한 거고요. 그 미분이 시작하면서부터 과학이 미친 속도로 발전을 한 거죠. 우리 스마트폰도 다 미분 이용해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 과학기술은 미분이 없이는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되는 애들이라 비약적인 속도 발전을 이루어낸 사람. 도대체 누가 만들었어? 뉴턴이 만들었어요. 그죠? 아이작 뉴턴. 만유인력 법칙을 상어가 떨어지네. 그죠? 아이작 뉴턴. 원래 수학자예요. 영국 수학자. 근데 과거로 더 유명하죠. 원래 수학자. 미분법의 창시자예요. 자, 근데 이게 얼마나 천재겠어요. 저 슈퍼 천재지. 진짜 전 세계에서의 최고 석학. 근데 미분법은 아이작 뉴턴 혼자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독일 수학자랑 공동창시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창시. 자, 근데 이 사람은 독일 수학자인데 정말 정통파 수학자예요. 약간 뉴턴은 과학도 겸비했잖아요. 이 사람은 정통파 수학이에요. 온리 수식만 가지고 미분법을 창시한 사람이고요. 뉴턴은 그래프적으로 해석한 사람이에요. 그래프적으로. 그래서 기울기를 이용해서 해석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진짜 순수하게 수식만 가지고 증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둘이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공동창시로 인정이 됐어요. 맨 처음엔 뉴턴이 창시했다고 얘기했다가 아무튼 그래요. 라이프니츠식 미분법은 우리가 수투에서 볼 일은 없고요. 미적분에서 봐야 됩니다. 미적분에서. 오케이. 자, 아무튼 얘처럼 등호를 넣어주는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자, 만약에 발산하는 두 수열 fx가 gx보다 작다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보다 작다. 자, 그럼 얘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사실 얘는 엄밀하게 이렇게 쓸 수는 없긴 한데 수렴을 안 하니까 이렇게 쓴다라는 거는 얘가 수렴값이 있어야 되고요. 얘가 수렴값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소 비교를 하는 거라서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냥 그 느낌만 봐요. 원래 엄밀하게 쓴다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괜찮죠? 근데 그냥 이렇다고 해요. 그냥 이렇다고. 그쵸? 맞을까요? 틀릴까요? 등호가 떼졌는데? 오케이. 혹시? 패스? 오케이. 발산한다는 무한대로 간다. 그쵸. 그치. 다 무한대로 가는 거. 근데 수열이 아니다. 함수. 왜 미적분이지 그거. 발산한 두 함수. 함수. 고민 중. 오케이. 고민 중. 오케이. 고민 중. 오케이. 오케이. 와우. 저거는 발산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저건 수렴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 값에 한없이 가깝으니까. 이야! 감각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6대2. 6대2.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 맞아요. 그쵸? 자, 왜 맞냐면은 얘는 아예 발산을 하잖아요.
무한대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얘는 같아질 일이 아예 없는 거예요. 등호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극한 취한다고 무조건 등호 집어넣는 게 아니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때 한정해서만 집어넣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그 외에 나머지들은 뭐 그냥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수렴하는 두함수가 fx, gx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그러면은 그렇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가든 a로 가든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얘는 지금 요거 없으면은 틀린 거예요. 그냥 모든 어떤 수렴이건 발설이건 상관없이. 왜? 수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는 맞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얘는 당연히 틀리게 되겠죠. 그렇죠? 같은 값으로 수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다른 값으로 수렴하는 두 함수에 대해서 요거다. 얘는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같은 값으로 수렴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값으로 수렴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구나. 왜? 원래 그 값이 아닌데 그걸로 봐버리면서 동일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러면 어떨까요? 여기다가 다 등호 집어넣어요. 그럼 다 맞는 거예요. 그죠? 다 등호 집어넣으면 다 맞는 겁니다. 왜? 뭐 얘가 얘보다 커도 크거나 같은 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그냥 크거나 같다라고 처리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때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방금 요렇게 fx, gx가 있어요. 그렇죠? fx, gx x분의 x 마이너스 l, x분의 x 플러스 l 그 사이에 있는 어떤 fx가 있다 라고 쳐봅시다. 자,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면 fx는 얼마나 되겠느냐. 그쵸? 뭐 뻔히 아는 내용 그 간을 취해줄게요. 그렇죠. 지금 fx는 지금 딱 이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 사이에 몰라 어떻게든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같은 값도 아예 안 나와요. 자, 그렇지만 극한을 취해줘 버리면은 x가 무한대로 간다 그랬을 때 얘는 1, 얘는 1. 자, 그러니까 얘는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다. 문제가 생기네요. 등호 넣어주면서 너까지 그냥 1로 봐줄게. 그쵸? 그래서 얘는 1이다. 그거를 샌드위치 정리, 뭐 아니면 조임 정리,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샌드위치 정리, 뭔가 샌드위치처럼 생겼나? 몰라, 햄버거 정리는 아닌가? 아무튼,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소관계 문제, 이거 54번, 뭐 1번만 부탁해볼게요. 54번. 길고 긴 개념이 다 끝났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고난이도 문제 하면서 오늘 남은 시간 보내게 되겠네요. 목표는 최소 레벨 3고요. 요 단원에서는 레벨 4 한 개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다면 이게 잘 돼요. 너무 어렵나? 샌드위치 정리 이해돼? 안 돼. 응? 느낌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거 있잖아. 이렇게 그 마이너스 6을 뺄때 더도 상관없는 거 같아요. 응. 이게 상관없는 거 같아요. 응, 걘 0으로 가요. 그럼 답이 나와요. 아니지. 얘는 0에 한없이 가깝지 0은 아니잖아요. 수렴값은 0이지만. 근데 얘가 무한대로 가요. 그래서 얘네는 편을 다 해야 돼.
정직하게 들어가야 돼요, 쟤는. 다 끝나면 내가 다 아니 괜찮아 괜찮아. 봐줘 봐줘. 화요일 날 처음부터 나가요. 좋아요. 처음부터 나가. 일단은 문제 풀면서 문제 풀고 있어봐요. 설명 이해만 하면서 요게 지금 떠든 거예요. 오케이. 아이고. 아우 오케이. 잘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54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샌드위치 정리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뭐 일단 기억은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면 극한이 1이지 함수값이 1이라는 거는 완전 별개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연속이 아닌 이상은 얘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니은도 한번 좀 봐보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1이면 리미트 x가 1로 무한대로 갈 때 f 1 플러스 x분의 1은 1이다. 자, 차이점이 뭐예요? 얘는 1의 좌극한 우극한을 다 봐요. 얘는 1의 우극한만 봅니다. 근데 이미 좌극한 우극한이 합쳐서 둘 다 1로 가고 있으니까 우극한만도 당연히 1 되는 건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성립하면 이게 되는 건 맞아요. 반대는 어때요? 그건 안 되죠. 그렇죠? 우극한만 1인 거지 좌극한은 모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디귿 fx, gx, hx 이 순서인데 극한을 씌워보니까 얘가 빵, 빵. 그쵸? 그럼 당연히 얘도 극한값이 0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쵸? 그래서 디귿도 맞게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4번 오케이. 오케이 괜찮지? 자, 미정계수 결정으로 가볼게요. 미정계수 결정. 꼴 보면서 들어가는 내용들인데 하나만 할게요. 저 60번. 너무 옛날 문제라서 솔직히 좀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는데 또 이런 게 내신에 또 나와요. 이 지저분한 거.
평소 100번 된 줄 알았어. 그치, 이게 분자도 결례해야 돼. 끔찍하지. 화이팅. 수렴한다는 것은 수렴한다는 기준이 정확하게 어딘가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 값이 있다라는 거야. 4에 가까워지거나 5에 가까워지거나 특정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x분의 1 같은 경우에도 x가 무한대로 가면 x분의 1은 한없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데 마이너스 번외까지 작아져요? 그치. 0이 한없이 가까워지지. 그래서 0이 되진 않지만 0으로 수렴에 들어간다 그래서 수렴값 0이라고 써요. 어때요? 그치. 이거 분자도 결례 또 씌워야 돼요. 자, 슬슬 마무리 해볼게요. 된 친구들은 그냥 넘어가요. 결례를 씌우자. 그럼 얘는 결례 됐으니까 4x 플러스 알파에서 4x 플러스 알파를 뺐으니까 알파 빼기 베타. 얘도 통째로 결례 씌웠으면은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 그 다음에 결례를 다 곱했으니까 루트 x 플러스 알파 제곱 루트 x 플러스 베타 제곱 분의 루트 4x 플러스 알파 플러스 루트 4x 플러스 베타.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약분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여기 그냥 1 되니까 이걸로 그냥 극함 씌워주면 그냥 끝나게 되겠고 2네요. 그쵸? 2분의 4기 때문에 2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함수 결정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63번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되는 친구들은 그대로 풀고 있어도 됩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fx가 현재 2로 나온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는 3이다. 자, 여기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왼쪽 식 같은 경우에는 대전제가 뭐예요? x가 무한대로 가요. 분자 fx는 무조건 2차일 수밖에 없겠고요. 얘는 2차니 계수가 2일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쵸? 자, 일단 fx의 최고차 계수가 그래, 한 번에 쓰자. fx는 2차고 최고차 계수가 2인 상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기에서도 정보를 두 가지 얻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1 집어넣으면 빵 나온다. 그렇죠?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대입해서. 근데 그냥 대입하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둘을 합쳐가지고 fx는 최고체 계수가 2니까 x-에 그렇죠. 인수 하나 가져주고 2x 플러스 a. 그냥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 식을 그대로 얹어주면 그쵸? 아, 이제 0분의 0 꼴대는 인수를 약분해서 들어가니까 1 대입했을 때가 2 플러스 a구나. 따라서 a가 1이에요. 최종적으로 x-1, 2x 플러스 fx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뭐 나중에는 미분법 이용해서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극한 안에서만 놓고 봤을 땐 딱 이거니까 3집으로면 2 곱하기 7 그래서 답이 14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오케이. 인수 잘 따져줘야 됩니다. 인수. 자, 그러면 비슷하게 찾는 문제로 65번 한번만 해볼게요. 65번 비슷하게 찾는 문제입니다. 좀 헷갈리나? 이보다 조금 더 큰 지점의 함수값이에요. 아니면 2로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생각해요. 그럼 먼 데서부터 가봐요. 어디로 가까워지는지. 이해될까? 아, fx가 최고차 몇 차인지랑 최고차 계수할 수 있어요. 오케이. 다들 많이 넘어갔네.
아, 얘는 2차인데. 2차예요. 왜냐면은 분모가 차수가 더 높으니까. 자, 아이고 뭐 다들 어렵지 않게 풀어서 마무리만 후딱 하고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분모가 3차예요. 아유, 영어로 수렴했다. fx는 3차 미만입니다. 미만, 그쵸? 그래서 fx는 다함수 fx라 그랬기 때문에 fx는 해봤자 2차 이하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얘를 딱 보면은 분모가 0이에요. 분자도 일단 x라는 인수가 있어야 될 거야. 그래야 약분 처리가 될 거니까. 한마디로 c가 빵이다.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ax제곱 플러스 bx라서 약분 들어간다 그러면 x가 0으로 갈 때 ax 플러스 b 0 한없이 가까워지면 b가 되겠네요. b가 오네요. 우산을 준비. b가 오는데 비가 와. 미안해. 오늘 피곤한 것만 하도. 진짜 비 오는 거 아니야? 안 오지? 자, 아무튼 비가 오고요. 자, 그 다음에 한글이 마이너스 2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ax제곱 플러스 5x였으니까 마이너스 2 집으로는 마이너스 2 나와야 될 겁니다. f 마이너스 2는 4a 마이너스 c.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a 값이 2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나머지 1 집어넣으니까 그냥 7. 그렇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와, 이걸 일일이 다 봐야 되냐? 그렇죠? 나중에는 어때요? 이게 x가 0으로 갈 때는 최하차 계수비예요. 최하차 계수비. 그래서 최하차가 1차라는 거고 계수 5배니까 5x로 끝난다라고도 바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지금 다들 스피드가 좀 나오고 있어서 그냥 레벨 3로 가볼게요. 레벨 3로. 3차 함수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기는 한데 71번 한번 해볼게요. 71번.
이게 우극한만 보는 거지. 좌극한 안 보고 있어요. 만약 이겼을 때안 돼. 그치, 이었으면 안 되지. 괜찮나? 다 했네. 어이구야. 너무 빠른데? 오호. 자, 일단 F1은 빵. 그쵸. 둘이 1차적으로 F1은 빵. 근데 세실근압이 7이라 그랬으니까 이것까지 겸비하면은 F4도 빵. 그쵸. 그래서 fx는 최고차 계수가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네요. 그쵸. 최고차 계수는 k인 상태에서 x-1, x-2, x-4. 그쵸. 인수 정리로 해서 들어갈 수 있겠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나머지 약분에 들어가니까 1 집어넣었을 때가 수렴값 마일 마삼. 그래서 3K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x-2로 약분하면은 2 집어넣었을 때가 1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K로 수렴하네요. 따라서 K 값이 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K가 3이니까 A는 그냥 9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샌드위치 정리를 활용한 내용을 좀 볼까 했는데, 안 하고 넘어가기엔 좀 그런데. 76번 한 번만 해볼게요. 76번. 요것도 지금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넘어가기 좀 그래서 후딱 한 번만 볼게요. 힘들 때 북한이 정확하게 참잖아요. 근데 이게 수렴을 저기 fx는 극한이 수렴을 안 하지만 우리는 fx 빼기 gx의 극한을 물어보는 거예요. 따로 계산하면 안 돼. 지금 수렴 안 하니까 따로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f 빼기 g를 해봐야지. 자, 좌극한 3이죠. 좌극한 2죠. 3 빼기 2는 얼마? 우극한은 2지. 우극한 1이죠. 2 빼기 1은? 좌극한하고 둘 다? 수렴해요. 만약에 다른
그럼 틀리지. 응? 오케이. 이거 하고 잠깐 쉴 거라서. 잘했어. 아까 그 문제예요. 오케이. 다들 너무 쉽게 풀었는데. 와, 잘했습니다.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분모가 2차죠. 분자가 2차입니다. 이거 통째로 마이너스 11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잡아주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동으로 fx는 x세제곱 넘겨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 때문에 일단 f1은 빵이에요. 그래서 1 집어넣어서 빵 나온다 라고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한데 인수 정리로 들어가고 싶기는 한데 얘는 인수 정리가 좀 별로네요. 미분계수 정의로 들어가는 게 가장 편한데 어쩔 수 없다. 그대로 집어넣어야지 뭐. 1 집어넣어서 빵 나오니까 얘는 조립제법을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어차피 x-1을 묶어내야 되니까 1, 1, 마십 a-10 a-10 b 플러스 a-10 그쵸? 요게 빵 나와야 되죠? a 플러스 b는 일단 10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x-1이라는 인수로 묶었을 때 x제곱 빼기 10x 플러스 a-10이네요. 이렇게 나오니까 요 x- 약분해주고 나면은 1 집어넣었을 때가 마구 a-19 그쵸? 그래서 a-19가 지금 마이너스 9라서 a 값이 1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b는 그냥 빵인데 그러면은 그쵸? b는 빵인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뭐예요? x분의 1을 t로 치환하는 순간 t는 0 플러스로 가겠고요. 그럼 얘는 t분의 ft. 최하차 계수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1차 계수가 a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1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뒤로 가볼게요. 고생했어. 오호. 시간 왜 이렇게 빠르냐. 질문 있는 사람. 오케이.